안녕하세요. 약사 이지향입니다. 자, 오늘은 호르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이 호르몬이 왜 중요할까요? 호르몬은 우리 온 세포를 연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세포잖아요. 단세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포가 딱 하나 있으면 호르몬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여러 종류의 60조 개가 넘는 세포가 다 다르대요. 간은 간 모양대로 다르고 폐는 폐 모양대로 다르고 다 다른 이 세포들이 나라는 자아를 구성해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려면 호르몬의 신호를 세포들이 잘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귀가 있잖아요. 귀가 있어서 타인의 말을 듣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언어로 표현하고 이러는데 세포들은 귀도 없고 입도 없고 눈도 없잖아요. 오직 호르몬에 의해서만 신호를 받고 호르몬으로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에게 있어서 호르몬은 세포들의 언어, 요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르몬을 우리가 잘 알아야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또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호르몬이 또 중요한 이유는요. 인간이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꿈은 불로장생이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이 생명체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인간을 포함해서 다 영원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냐? 자손을 남기는 선택을 합니다. 자손을 남겨서 나의 아바타, 나의 분신, 나의 자손을 만들어서 계속 우리가 못다 이룬 것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자손을 3명이나 낳았답니다. 근데 이거는 본능이죠, 본능. 제가 낳고 싶어 낳았다기보다 그냥 이렇게 생명의 기본에 충실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도 엄마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손을 번성하려면 엄마가 되려면 아빠가 되려면 반드시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 호르몬이 있어야만 생식을 할 수 있는 거죠. 호르몬이 있어야 내가 여성인지, 호르몬이 있어야 내가 남성인지 이 확실한 성 정체성이 나타나서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2차 성징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남자아이, 여자아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다가 사춘기 즈음에 이제 확실하게 호르몬의 차별성으로 인해서 남성, 여성 2차 성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DNA를 남기기 위해서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 여성과 남성 지구상에 이 두 가지 성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성이 굉장히 눈에 보이게 확 다르잖아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근데 세포 입장에서 호르몬을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구조가 매우 비슷해요. 여성은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많고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많아요. 대신에 남성은 에스트로겐이 좀 적고 여성은 테스토스테론이 좀 적을 뿐이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율의 차이, 이 구조도 비슷한 이 호르몬의 비율의 차이로 여성이 결정되고 남성이 결정되고 이게 진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자, 인간이 아무튼 산다는 거는 자손을 번성하던가 아니면 살아남는 거죠. 생명의 목적은 무조건 살아남는 거잖아요. 살아남아야 자손도 번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식보다는 생존이 항상 중요합니다. 모성애라는 것도 사실은 생존이 보장이 됐을 때 생기는 거라고 어떤 심리학자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모성애가 본능이긴 한데 그 모성애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생존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생존할 것인가, 생식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 뇌가 결정을 하는데 어디서 결정하냐? 바로 시상하부, 뇌하수체. 이 코하고 귀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위에 아주 작은 주머니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생존과 생식,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성장. 성장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생존도 불가능하고 생식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뇌하수체, 시상하부,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이 호르몬들은 생존이냐, 생식이냐, 성장이냐, 요걸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그 호르몬들 중에 하나가
바로 성호르몬인 거죠. 자, 성호르몬, 성장호르몬 이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유축분비 호르몬, 그 다음에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자궁 수축 호르몬, 항인유 호르몬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질을 다르게 한답니다. 근데 이 호르몬들이요 하모니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어느 호르몬이 커져버리면 그 에너지는 똑같잖아요. 에너지는 똑같은데 한쪽에서 써버리면 한쪽은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이 호르몬들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즉 생존 호르몬이라고 했잖아요. 코티솔. 이 코티솔이 많아져 버리면 에너지는 똑같은데 코티솔이 많아져 버리면 성호르몬이나 성장 호르몬으로는 갈 게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호르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코티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생존 호르몬이 적당히 나왔을 때 성호르몬, 성장 호르몬도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하모니를 이뤄서 우리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성 전체성을 뚜렷하게 갖고 여성성, 남성성을 유지하면서 생식을 할 수 있고요. 또 성장 호르몬이 적당히 나와줘야 이렇게 키도 크고 또 젊음도 유지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호르몬들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딱 인식을 하면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호르몬은요 크게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이 있죠. 근데 이 호르몬의 모체, 즉 이 호르몬이라는 것도 물질이잖아요. 혈액을 타고 흐르는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호르몬을 우리가 만들어서 써요. 몸에서 만들어서 쓰는데 이 호르몬의 원료가 뭐냐? 제가 저번 시간 부신에서도 말씀드리고 뭐 담즙에서도 말씀드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호르몬의 원료는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호르몬이 만들어진다. 요거를 머릿속에 꽉 넣어놓으세요. 이 콜레스테롤이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에 연관시켜서 나쁜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데요. 콜레스테롤은 절대적으로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원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스스로 합성을 합니까? 이 우리 몸이요. 뭔가를 합성한다는 거는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세포 입장에서 보세요. 뭔가를 작은 자원들을 모아서 큰 걸 만들려면 노동자들이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이 성호르몬, 남성호르몬, 또 부신호르몬 이런 거를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그 몸으로서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든단 말이에요. 왜 만들까요? 왜? 생존에 콜레스테롤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뇌가 착각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요, 콜레스테롤이 음식으로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못 먹었잖아요. 못 먹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없는 사람들은 호르몬 자체를 못 만드니까 자식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없는 자원을 가지고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을 했어요. 다른 거를 버려두거라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합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DNA에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콜레스테롤을 굳이 우리가 간에서 열심히 합성을 하지 않더라도 음식으로 엄청 들어오잖아요. 그때보다 훨씬 또 콜레스테롤을 만들 수 있는 원료,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것이 문제예요. 과거에 우리의 유전자들이 배고플 때 콜레스테롤을 찍어내던 그 트라우마, 그게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데 뇌가 이게 유전자하고 시대가의 불통으로 생긴 게 바로 고지혈증인 거죠. 그래서 고지혈증 관리를 하실 때 지나치게 콜레스테롤을 낮게 관리하시면 아주 안 좋아요. 삶의 질이 매우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고지혈증 약을 드실 때는 수치 검사를 해보면서 너무 지나치게 콜레스테롤을 하향 조정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고지혈증 편 다시 한번 보고 오세요. 어쨌든 이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이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콜레스테롤 다음에 테스토스테론이 먼저 나오죠. 테스토스테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이 에스트로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에스트론, 에스트라디올, 에스트리올. 이제 요 세 종류가 가장 대표적인데 그걸 통으로 묶어서 우리는 그냥 에스트로겐 이렇게 말을 해요.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은요, 같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여성 호르몬도 만들어지고 남성 호르몬도 만들어진다는 사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호르몬이 만들어진다. 이제 이건 딱 이해를 하셨죠? 조금 어렵지만 다시 한번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콜레스테롤이 배추라고 상상을 하시고, 호르몬이 김치라고 상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추가 있어야 김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콜레스테롤이 이제 밭에서 배추 형태로 몸에 존재를 한다고 상상을 하시고요. 그게 배추 너무 뻣뻣하잖아요. 먹으려면 소금도 치고 해서 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호르몬이 만들어지기 좋게 우리 몸에서 또 변합니다. 프레그네놀론이라는 말랑말랑한 호르몬으로 변해요. 이게 바로 사실은 모든 호르몬의 원 물질이에요. 프레그네놀론, 이 호르몬의 화살표를 잘 따라가 보세요. 잘 따라가 보면 프레그네놀론을 가지고 알도스테론도 만들고, 우리 혈압 조절하는 호르몬 있죠? 알도스테론도 만들고, 또 쭉 내려가 보면 코티솔도 만들잖아요. 또 이 호르몬으로 아까 말씀드린 테스토스테론도 만들어져요. 이게 프레그네놀론이 이 성호르몬 DHEA로 변해서 이게 바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되고, 또 이 테스토스테론이 에스트로겐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이 호르몬 짝짝짝짝 이렇게 화살표를 따라가 보시면, 프레그네놀론이라는 호르몬으로 알도스테론도 만들어지고, 코티솔도 만들어지고, 테스토스테론도 만들어지고, 에스트로겐도 만들어지는구나.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에너지는 일정하잖아요. 우리 몸은 유한하고 우리가 먹는 것도 한정이 돼 있잖아요. 이게 다 우리가 먹는 것, 몸에서 합성하는 걸로 프레그네놀론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일정한데 만약에 코티솔 만드는데, 아까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생식보다는 생존이 훨씬 더 중요해요. 살아남아야 사랑을 할 수가 있지, 사느냐 죽느냐 하는데 자손을 만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으면 코티솔이 나온다고 그랬죠? 코티솔이 강하게 나오면은요, 어때요? 알도스테론도 부족해지고, 테스토스테론도 부족해지고, 에스트로겐도 부족해져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또 혈압, 이 모든 것들이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가 부족해지는구나. 그래서 성호르몬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코티솔을 먼저 이해하시라고 제가 전편에 계속 그 코티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코티솔 관리가 성호르몬 관리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에스트로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너무나 여성하면 에스트로겐 해서 에스트로겐이 하는 역할이 여성성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요. 단순히 그런 역할만 한다면 갱년기에 여성들이 그렇게 고생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에스트로겐이 생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전체적인 어떤 기반을 좀 닦는다고나 할까?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가 되려면 내 몸속에 나와 똑같은 아이를 하나 더 이렇게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려면 에스트로겐이 기반 시설을 좀 닦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2배로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로 생리 주기를 조절하겠죠. 달이 한 번,
보름달이 됐다가 초승달이 됐다가 이게 다시 되는 게 이제 월경이라고 하잖아요. 에스트로겐이 제대로 나와야 생리를 제대로 하겠죠.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것만 우리가 이제 표면에서 알고 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에스트로겐이 있어야 뼈가 튼튼해집니다. 왜 그러겠어요? 뼈가 튼튼해야 아이를 뱃속에 넣고도 잘 걸어 다닐 수 있을 거고, 아이를 업을 수도 있을 거고, 뼈가 튼튼해야 생명을 하나 키워낼 수가 있잖아요. 뼈에서 영양물질이 나와서 뼈가 튼튼해야 이 뼈에서 새로운 뼈를 아이에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전력 역할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에스트로겐이 있으면 콜레스테롤을 조절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트로겐이 자꾸 만들어지려면 콜레스테롤이 자꾸 프레그네놀론으로 변해줘서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으로 변하니까 콜레스테롤 소모량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있을 때는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그런데 에스트로겐이 줄어드는 갱년기 즈음에는 에스트로겐이 안 만들어지니까 콜레스테롤이 제고로 처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경이 끝나고 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는 완경의 시기가 되면 어때요? 뼈가 약해지죠. 그래서 완경 이후에 콜레스테롤은 높아지고 골밀도는 낮아지는 좀 슬픈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요, 에스트로겐이 적당히 나와줘야 기억력이 증진이 돼요. 왜 그러겠어요? 지금이야 아이를 한둘만 낳고 이러지만 옛날에는요, 임신 자체도 어렵지만 임신을 하고 이 아이를 뱃속에서 10달간 키워내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힘든 일이지만.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이 나오면 엄마들은 저것을 먹어도 되는가 안 먹어도 되는가 판단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도망갈 것인가 숨을 것인가 뭐 이런 것도 다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뇌세포가 굉장히 똑똑해져야겠죠. 판단을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있으면 뇌세포가 활발해집니다. 에스트로겐은 뇌세포를 증진시켜주기 때문에 완경이 되면 기억력이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니까 정말로 냉장고에다가 핸드폰을 넣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저 역시도 이제 완경 즈음이기 때문에 확실히 젊어서보다 굉장히 이제 기억력이나 이해도가 좀 떨어져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지혜는 더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면에서는 또 나이 드는 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이 50이 넘어야만 알 수 있는 그 세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게 많다 보니 좀 기억력은 떨어져도 그렇게 두려움은 많이 사라져서 나이 드는 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 뼈도 약해지고 콜레스테롤은 치솟고 기억력은 감퇴된다. 요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에스트로겐이 뼈만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에스트로겐이 적당히 있을 때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겠죠. 아이를 지켜야 되는데 아이를 지키려면은 누가 나를 공격할 때 들고 뛰기도 해야 되고 아이를 업어주기도 해야 되고 이제 근육이 튼튼해야겠죠.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잘 나올 때는요. 이 하체가 많이 튼튼해요. 옛날에는 물동이 이고 아이 업고 막 몇 년씩 걸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체가 튼튼해져야 생존에 유리했겠죠.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많게 되면 근육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완경이 되면은 역시나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안 생긴다라고 말을 해요. 에스트로겐이 또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도 좋지는 않거든요. 에스트로겐이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면 하체 근육이 지나치게 발달을 해요. 엉덩이나 이런 데가. 그래서 하체 비만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체는 빈약한데 하체로만 살이 쪄 이러면 내가 에스트로겐이 지나치게 많구나. 요렇게 에스트로겐 우세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대사량이 증가합니다. 에스트로겐은요.
몸을 따뜻하게 해요.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거는 대사량이 높아진다는 거죠. 혈액이 흘러가야 되니까. 그래서 호르몬이 부족해질수록 몸은 차가워지고 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기초대사량이 없다는 거는 무기력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욕이 좀 떨어지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완경 전에는요, 여성들이요, 이 기초대사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별로 안 쪄요. 다이어트에 유리하죠. 그래서 맘을 먹으면 살도 빼고 이러는데 완경이 되면은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똑같이 어제하고 똑같이 먹었는데 완경 전과 완경 후에 몸매가 완전히 달라져요.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에너지로 쓰이는 것보다는 저장하는 쪽이 많아져요. 그래서 몸매가 많이 틀어지게 되죠. 배가 나오고 근육은 빠지고 근육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티 몸매가 되는 거죠. 에스트로겐이 없어지니까 근육은 잘 안 만들어지니까 팔다리 근육은 얇아지고 지방은 많아져서 배가 나오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야겠죠. 아이는 엄마의 혈액을 먹고 잘 살잖아요. 태반을 통해서 영양을 흡수를 하는데 그 태반으로 혈액이 잘 가져야겠죠.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잘 나오게 되면은 혈관이 수축과 이완이 잘 돼요. 즉 혈관을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경이 되면 또 이 에스트로겐이 줄어드니까 혈관 보호 물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액에 찌꺼기가 잘 생깁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에스트로겐은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다 바로 생식을 위해서라는 거.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몸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게다가 이 방광, 이 생식기나 방광에도 영향을 미치죠. 생식기도 에스트로겐이 있어야 촉촉하고 말랑말랑하죠. 그래야 사랑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 어때요? 더 이상 사랑할 일이 없으니까 생식기도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축성 질염 이런 게 갱년기에 많이 오죠.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의 균형을 맞추는 게 이 삶의 질을 굉장히 좌우합니다. 표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 프레그네놀론 밑에 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는 거를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코티솔로도 가고 알도스테론으로도 가는데요. 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쭉쭉쭉쭉 가면은 테스토스테론하고도 연결돼 있고 에스트론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즉, 이 프로게스테론과 이 성호르몬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에스트로겐이요, 우리 아이를 키우는 역할이잖아요. 뭔가를 키우잖아요. 따뜻하게 해서 뭔가를 키우는데 계속 커지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계속 커지기만 하면 빵 터지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거는 호르몬이 있어요. 바로 프로게스테론이에요. 에스트로겐의 브레이크를 거는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브레이크를 거는 호르몬, 이 프로게스테론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간도 계속 뭐 나 잘났다 이렇게 하면은 되게 꼴보기 싫잖아요. 겸손이라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인격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호르몬도 막 앞서 나가기만 하면 안 되고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데 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의 독주를 막아요. 테스토스테론의 독주를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보름달이 떴다가 기울어지게 해주는 게 바로 이 프로게스테론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처럼 각각의 역할이 다른 거죠. 이 엄마와 아빠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가정이라는 하모니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처럼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적당히 자기 역할을 해줬을 때 생리불순이 없고 임신이 잘 되고 또 혈액순환도 잘 되고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게스테론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에스트로겐은 끊임없이 이렇게 커지게 한다면 브레이크를 걸어서 더 이상 커지지 않게도 하고요. 이 프로게스테론이 있어야 뱃속에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이 임신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그 배란일
그 임신하려면 배란일 체크를 하는데 배란일 때 체온이 올라가는 거, 그 체온 조절로 옛날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배란 테스트기가 없었을 때는요. 몸에 체온을 잴으로써 배란일을 예측을 했었거든요. 왜? 프로게스테론이 체온을 상승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프로게스테론은 이렇게 브레이크도 걸고 임신도 유지하고 체온도 상승시켜주는 아주 꼭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또 이 프로게스테론이 체온을 상승하고 브레이크를 걸다 보니까 어때요? 에스트로겐이 지나치게 많으면 하체 비만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막 몸이 커지는 거를 막아요. 즉 체지방을 감소시켜줘요. 그리고 쓸데없이 부종에 시달리지 않게 뭔가 막 커진다. 우리가 살이 쪄서 커질 수도 있지만 부어서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프로게스테론이 있어야 이뇨작용, 몸속에 필요 이상의 물이 고이는 것을 막아서 소변 배출이 잘 됩니다. 그리고 혈당도 잘 조절해줘요, 프로게스테론이. 에스트로겐만 막 많아지면은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거든요. 인슐린과 에스트로겐이 연대해가지고 혈당이 춤을 추는데 이 프로게스테론이 이 혈당 조절을 잘 해주고 무엇보다도 프로게스테론이 하는 가장 그 여성들에게 하는 중요한 역할이 감정 조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게스테론이 역으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만약에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하다면 에스트로겐의 독주를 못 막으니까 혹이 생기거나 자궁 내막이 증식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월경도 불규칙해지겠죠. 그리고 임신이 잘 안 돼요. 아이가 착상이 됐다 하더라도 프로게스테론이 잘 안 나오게 되면 자꾸 뭐라고 하죠? 사산이 된다고나 할까? 임신 유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임신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병원에서 이 프로게스테론을 투여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제대로 된 생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여성들에게 중요하죠. 이 생리 색깔이라든가 생리 상태, 생리 양, 또 생리 통증,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상담할 때 자주 물어보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호르몬 상태라든가 혈액 순환 상태라든가 뭐 이런 거를 많이 알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들의 핵심이 바로 에스트로겐 우세를 막는 겁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가 건강한 생리를 할 수 있는데 현대인들의 모든 문제는 대부분 에스트로겐 우세에 있어요. 달이 커지기만 하고 줄어들지를 않는 거죠. 이 달의 형태, 월경이라고 하잖아요. 이 모습, 초승달이 보름달이 되고 다시 초승달이 이렇게 되는 모습이 바로 이 보름달이 난자라고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난자. 임신을 하려면 난자가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 난자가 배출되는 형태하고 우리 몸의 호르몬이 이 배출되는 형태, 이 달의 형태가 우리 호르몬의 형태하고 매우 유사해요. 요거를 이해하시면 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걸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을 보세요. 보름달의 모양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이게 바로 보름달이 난자라고 하면은요. 초록색은 황체 호르몬 프로게스테론, 파란색은 FSH 호르몬, 에스트로겐 난자 배출 호르몬이에요. 14일에 이 LH하고 FSH가 피크를 쳐서 난자를 팍 나가게 해주는 겁니다. 팍. 이래야 건강한 난자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 흐름이 깨져 있는 여성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 흐름이 깨질까요? 이 흐름이 깨져서 에스트로겐은 커졌는데 왜 프로게스테론은 적어질까요? 그래서 난자 배출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서 생리불순에 시달리고 생리통에 시달리고 이렇게 그 비만에 시달리고 여러 질환에 시달리는 걸까요? 바로 첫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가 많아져 버리면 코티솔이 많아져서요. 여성 호르몬을 만들 원료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각종 자궁질환에 시달리는 여성분들은요. 본인이 어떤 스트레스에 시달리는지를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당뇨편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티솔이 많아지고 코티솔이 많아지면 뇌에서는 끊임없이 포도당을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성들이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또 생리 즈음에 배란일 즈음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심하게 이렇게 단 것에 탐니 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 뇌에서 코티솔을 계속 만들으라고 명령을 하니까 단 걸 먹어라, 단 걸 먹어라 뇌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단 거를 막 자기도 모르게 먹게 돼요. 계속. 이렇게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그 단 거를 저장하기 위해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인슐린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고인슐린 혈증이 돼버려요. 몸속에 인슐린이 많아져 버려요. 인슐린이 많아져 버리면 우리 몸은 또 어떻게 변하냐? 이게 도미노처럼 변하는데 성호르몬 결합 호르몬이라고 있어요. 평소에는 이 에스트로겐이나 뭐 테스토스테론을 우리가 이 성호르몬 결합 단백질이 있어요. 성호르몬하고 이렇게 결합하는 단백질이 꽉 묶어두고 있다가 필요에 의해서만 조금씩 내보내는데 이 인슐린이 많아져 버리면 우리 뇌에서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인슐린이 많다? 태평성대다? 아, 임신하기 좋은 계절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이 성호르몬 결합 단백질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몸속에 이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이 많아져 버려요. 이런 호르몬이 특히나 어떤 호르몬이 많아지나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우세가 일어납니다. 또 이 호르몬이라는 것은 보름달이 되었다가 초승달이 되는 것처럼 자기 역할을 다 한 다음에는 사라져줘야 되는데 이 사라지려면 우리 몸에서 분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에스트로겐이 분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서? 간에서. 간에서 호르몬을 분해해줘야 되는데 간에서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에스트로겐이 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에스트로겐하고 비슷한 걸 너무 많이 먹어요. 예를 들어서 그 종이컵에 커피를 타서 마시게 되면은 종이컵 안에 있는 플라스틱이 뜨거운 물에 녹아져 나오잖아요. 요런 것들. 컵라면을 먹게 되면 스티로폼에서 뭐가 나오잖아요. 요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이 뭐 샴푸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향수 이런 천연이 아니고 합성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에스트로겐하고 모양이 닮았대요. 그래서 제노에스트로겐, 환경 호르몬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의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하고 많이 닮았는데 우리의 DNA는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고인슐린 혈증 와가지고 성호르몬 결합 단백질 부족해서 에스트로겐이 많이 방출이 되지, 분해 못하지, 비슷한 거 들어오지 이렇게 되니까 몸속에 에스트로겐만 비대하게 커지는 거예요.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비대하게 커지게 되면 에스트로겐이 이 보름달을 커지게 했잖아요. 이게 보름달이 사그라들 때 생리를 하는 건데 사그라들지를 않으니까 생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가 안 오는 여성들이 너무 많아요. 에스트로겐 우세, 그게 바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에요. 제가 저번 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뭐냐? 난자가 배출이 되려면 난포가 이렇게 보름달처럼 커져야 되는데 한 개의 난포에서 한 개의 난자가 나오는데 이게 한 개가 제대로 크지를 않고 여러 개가 동시에 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토마토를 키워봤는데 토마토 순을 집어주지 않으니까 토마토가 열리기는 많이 열렸는데 빨갛게 성숙이 안 돼요. 그런 게 바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에요. 에스트로겐이 몸속에 많으면 난포 여러 개를 키우는데 제대로 된 난자를 배출하는 빨갛게 익은 난포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 에스트로겐이 뭔가를 키운다고 했죠. 뭔가를 자꾸 키우다 보니까 비만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살이 잘 안 빠진다면 아, 내가 에스트로겐 우세구나 이거를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에스트로겐이 많다는 거는 프로게스테론에 비해서 많다는 거거든요.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한 사람들이 굉장히 생리전 증후군에 시달려요. 감정 기복이 너무 힘들어요. 이게 굉장히 상상 이상으로 힘듭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자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변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막 우울해지고 갑자기 막 먹고 짜증나고 다 밉고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런 일이 한 달에 한 번씩 일어난다면 이거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의 문제라는 걸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걸 잘 모르셔가지고 굉장히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학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호르몬 관리를 잘 못해서 호르몬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이런 기분의 어떤 이상도 있지만 실제 질병화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궁 내막이 증식이 되는 거예요. 이 에스트로겐이 뭔가를 키우니까 내막을 계속 키우고 프로게스테론이 적당히 있어야 내막이 빠져나와서 생리가 되는데 자궁 내막이 크기만 하고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오면서 생리가 불순해지고 또 이 자궁 내막이 증식이 되면서 그 주위에 있는 모세혈관 있죠. 모세혈관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이건 생리라는 거는 자궁 내막에 있는 혈액들이 나오는 건데 자궁 내막이 증식을 하면은 자궁에 혈액을 공급하는 모세혈관들이 터져서 혈액이 나오는 거라 상상 이상으로 월경량이 많아집니다. 예, 굉장히 많아져서 빈혈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여성분들이요, 생리량이 너무 많다면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요,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면은요, 혈전이 생길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요, 아이를 낳다 죽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출혈 때문에 많이 죽었겠죠. 지금처럼 뭐 수혈을 할 수도 없고, 지혈을 할 수도 없고, 의료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고, 많이 못 먹었고. 그래서, 우리 몸은 여성들이요, 생리를 하게 되면 언제 임신을 할지 모르고, 언제 출산을 할지 모르니까, 출산에 대비해서, 만약 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할 때를 대비해서 혈전, 그러니까 빨리 지혈이 될 수 있게 혈전 물질을 좀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면 혈전이 많아져요. 이 호르몬이 몸속에 많아지면 혈전이 많아져서 생리혈이 굉장히 덩어리가 져서 나오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이 생리혈이 몸 밖으로 나와주면 상관이 없는데 몸 안에서 혈전이 일어난다면 굉장히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이렇게 호르몬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또 에스트로겐이 갑상선에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이거는 제가 갑상선 편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면 임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몸이 임신을 했다라는 상황으로 착각을 하고 갑상선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 임신이 아닌데 뇌에서 에스트로겐이 많아졌으니까 임신 상황으로 착각을 하고 갑상선에 잘못된 신호를 줘서 갑상선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요, 갑상선만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에스트로겐 이 호르몬도 같이 조절을 하셔야 갑상선의 질환에서 벗어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요, 에스트로겐이 우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면역의 과잉이 많이 생겨요. 왜냐, 임신을 했을 때 우리 뇌가 자꾸 속는 거예요.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면 임신했다고 속는 거죠. 이 아이를 지켜야 되니까. 근데 지금이야 우리가 안전한 음식을 먹지만 옛날에는 안전한 음식이 별로 없었잖아요. 막 배가 고프니까 산에 가서 막 이상한 열매도 따먹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상한 물질이 들어오면 내 몸의 면역세포들이 그거 먹지 마! 하고 빨리 연락을 해야 탁 뱉어서 아이를 지킬 수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 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면역세포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근데 임신을 하지 않았는데도 에스트로겐이 우세가 된다면 우리의 면역세포는 그때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 뭐 류마티스라든가 루푸스라든가 이런 자가면역 질환에 여성들이 훨씬 많이 노출이 돼요. 그리고 알레르기 질환도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알레르기 역시 면역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일단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이런 것에 좀 시달린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니죠. 면역에 과잉이 되는 게 호르몬만의 영향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 좀 살피셔서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좀 알아차리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요즘은 이 고프롤락틴 혈증으로 고생하는 여성들도 되게 많이 만나요. 이 고프롤락틴 혈증이 뭐냐면 프롤락틴이 지나치게 몸에 많아짐으로써 유즙 분비가 증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신을 해야만이 젖이 나오는 건데 임신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프롤락틴이 증가되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 프롤락틴이
젖을 나오게 하는 호르몬인데요. 좋은 젖이 나와야 아이를 살리기가 좋잖아요. 그러려면 이 프롤락틴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속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그런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근데 내 몸에 나쁜 물질이 많고 림프가 염증이 생겨 있고 림프에 독소가 많고 순환이 안 되고 이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난자가 나오면서 언제 임신할지 모르고 임신하면은 아이 젖을 먹여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이 노폐물을 없애기 위해서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고프롤락틴 혈증은 굉장히 다양한 몸의 신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프롤락틴이 나와버리면 우리 몸에서 더 이상 난자 배출을 안 하죠. 왜? 프롤락틴이 나온 상황을 우리 몸은 임신했다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니까요. 그래서 고프롤락틴 혈증이 생기시면은 임신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롤락틴 관리, 즉 독소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을 관리를 할까요? 호르몬만 보지 마세요. 이 호르몬, 즉 여성 호르몬의 불규칙이 왔다고 해서 호르몬제를 먹는 거, 이거는 저는 나무만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호르몬을 호르몬으로 조절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호르몬이 왜 불규칙해졌는지 숲을 보자는 거예요. 앞에서 쭉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 호르몬 불균형이 오면 스트레스 관리를 하셔야 돼요. 어떤 스트레스인지, 몸의 스트레스인지, 마음의 스트레스인지, 정신의 스트레스인지 스트레스 관리 하셔야 되고요. 장 건강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장하고 간이 순환하고 있는데 장하고 간이 건강할 때 호르몬 배출도 쉽고 호르몬 생성도 쉬워요. 호르몬의 순환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하고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당연히 림프 순환도 안 되겠죠. 장이 안 좋다? 나쁜 음식을 먹는다잖아요. 나쁜 음식을 먹게 되면 독소가 쌓여서 림프도 안 좋아지겠죠. 이게 모든 게 사실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나쁜 음식에 또 탐닉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호르몬 관리를 할 때 어떤 것을 먹어서 내 몸이 좋아져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삶의 패턴에서 어떤 것을 덜어낼 것인가. 즉, 좋은 영양제를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먹는 거 중요해서 저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내가 어떤 몸에 나쁜 것을, 마음에 나쁜 것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르몬 관리, 호르몬 생성에 도움이 되는 부신 영양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호르몬은 제가 전편에서 부신 말씀드렸죠. 생식기에서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더라도 부신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신 관리, 에너지 관리, 에너지는 혈액이잖아요. 혈액 관리. 그리고 이 혈액의 대부분은 우리가 먹는 물과 소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전해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체액을 보충하고 나쁜 음식을 덜 먹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부족한 영양소는 또 제품으로 보충을 하면서 스트레스 관리를 하시고 운동하시면서 독소 빼주시고 이렇게 되면 호르몬은 알아서 잘 균형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